충격적인 진실, 당신이 믿는 그 알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약통에서 나는 알약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한 움큼씩 알약을 삼키면서 이제 건강해지겠지라고 안심하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35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먹는 그 보조제들 중 일부는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무려 78%가 3개 이상의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정보나 과장 광고에 속아 몸에 해로운 보조제를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제 양심을 걸고 60대가 넘으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 보조제 5가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돈도 절약하고 몸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먼저 비타민 E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항산화제라고 불리면서 노화 방지, 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광고 많이 하죠.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젊음의 비타민이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며 판매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7만 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이하로 400IU 이상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에게서 뇌출혈 위험이 22%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도 4% 상승했습니다. 특히 2005년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는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 400IU 이상의 비타민 E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 73세 김순자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피부에 좋다더라, 혈관에 좋다더라라는 말만 듣고 하루에 800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를 무려 4년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119로 응급실에 실려와서 CT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우측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출혈량이 많지 않아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었지만 한 달간 입원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놀라셨죠? 건강하려고 먹은 약 때문에 이런 일이 라며 자책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고용량 비타민 E가 위험할까? 문제는 농도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작용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E만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역할을 하게 되어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이 약해지는데 고용량 비타민 E가 혈액 응고를 방해하면서 출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은 음식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알약 말고 음식을 선택하세요. 아몬드는 한 줌 정도인 28g에 7.3mg의 자연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30g에 10mg의 풍부한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죠. 중간 크기 아보카도 1개에는 2.7mg이, 올리브 오일 1큰술에는 1.9mg이 들어 있습니다. 삶은 시금치 100g에도 2.1mg의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비타민 E는 몸이 필요할 만큼만 흡수합니다. 과잉 걱정도 없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되어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죠. 두 번째로 고용량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조금 과장하면 간을 망가뜨리는 지용성 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좋다, 야맹증 예방한다는 이유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에 더욱 인기가 높죠. 그런데 비타민 어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됩니다. 지속적으로 과다 복용하면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 손상으로 인해 AST, ALT 수치가 상승하고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뼈에서 칼슘 유실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두개내압이 상승하여 심한 두통과 시야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피부 건조와 탈모도 흔한 증상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 기형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25,000 IU 이상의 비타민 어를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에게서 간 독성이 보고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68세 박영호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소화불량으로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모두 음성이었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세히 문진해보니 3년 전부터 눈 건강을 위해 하루에 5만 IU가 넘는 고용량 비타민 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3개월 후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영구적인 손상은 없었지만 계속 복용했다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A 대신에 어떤 걸 섭취해야 할까요? 자연스러운 베타카로틴이 답입니다.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형태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할 때만 비타민 어로 변환됩니다. 과잉 섭취에도 독성이 없고 오히려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당근 1개, 호박 10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비타민 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약 대신 식탁을 선택하세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 하나라도 드시고 계셨나요? 에이 설마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멈추고 점검해 볼 순간입니다. 건강보조제 시장은 연간 4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과장된 효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의학적 사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세 번째는 철분 보충제입니다. 요즘 피곤하니까 철분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과 60대 이후 남성분들이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철분은 칼슘이나 비타민처럼 많이 먹어도 괜찮은 영양소가 절대 아닙니다. 철분이 몸에 과도하게 쌓이면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에 철이 축적되어 간섬유화나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심장 근육에 침착되어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췌장 손상으로 당뇨병이 악화되기도 하며 관절에 침착되어 관절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각종 암의 위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성인 남성은 월경으로 인한 철분 손실이 없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 64세 이정수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한 편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나이가 드니 기력이 딸린다며 인터넷에서 철분제를 구입해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에서였죠.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B형 간염과 C형 간염도 없었습니다. 추가 검사에서 혈청 페리틴 수치가 정상의 4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철분제 복용을 중단하고 헌혈을 통해 과잉 철분을 제거했습니다. 3개월 후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건강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간을 망칠 뻔했다며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철분은 반드시 혈액 검사로 부족이 확인됐을 때만 보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검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혈색소는 남성의 경우 13GDL 미만, 여성의 경우 12GDL 미만일 때 문제가 됩니다. 혈청 페리틴은 남성은 30Ngml 미만, 여성은 15Ngml 미만일 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혈청철은 60-170GDL 범위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이라면 철분제는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검사상 철분 부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동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15-35%로 높습니다. 소고기 살코기 100g당 3.2mg, 돼지간 100g당 18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굴 100g에는 5.7mg, 정어리 100g에는 2.9mg이 함유되어 있죠. 식물성 철분의 흡수율은 2-20%입니다. 시금치 100g당 2.7mg, 두부 100g당 5.4mg의 철분이 있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3.3mg, 건포도 100g에는 2.6mg이 들어있습니다. 흡수를 촉진하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오렌지, 키위, 딸기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3-4배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와 관절에 좋다고 홍보하는 콜라겐 보충제입니다. TV 광고에서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집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콜라겐 시장 규모만 연간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먹은 콜라겐은 위장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완전히 분해됩니다. 아미노산 조각으로 잘려서 혈액으로 흡수되죠. 이 아미노산들이 특별히 피부나 관절로 간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단백질을 먹었을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2019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도 콜라겐 보충제의 피부 개선 효과는 위약 효과 정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 54세 최민정님 사례입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인다는 고민으로 고가의 콜라겐 파우더를 매일 20g씩 6개월간 드셨습니다. 월 15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만성 소화불량과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라겐 제품에 들어있던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 때문이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2개월 후에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할 거리라며 후회하셨죠?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답입니다. 필수 재료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단백질로는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이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피망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굴, 호박씨,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고 구리는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버섯에 들어 있습니다. 콜라겐을 파괴하는 요소들도 피해야 합니다. 금연이 중요한데 니코틴이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도 필수인데 UV가 콜라겐 분해를 촉진하거든요. 당분 과다 섭취도 금해야 합니다. 당화 반응으로 콜라겐이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몸속에서 생체 이용률 100%의 완벽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은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유명해진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체지방 줄여준다. 식욕 억제된다. 운동 없이도 살 빠진다. 마이너스 이런 달콤한 광고 문구 때문에 특히 중년층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 가르시니아 추출물 복용군과 위약군 간의 체중 감소 차이는 고작 0.88kg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죠. 반면 부작용은 분명하고 심각합니다. 간 손상으로 급성 간염과 간부전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고 위장장애로 구토, 설사, 복통이 나타납니다. 신경계 이상으로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며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 시 세로토닌 증후군의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 FDA도 2009년부터 가르시니아 함유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제 환자 중 42세 김미경님 사례입니다. 결혼 20주년을 앞두고 급하게 살을 빼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가르시니아 제품을 구입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황달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극도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복용 중단 후 집중적인 치료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회복까지 6개월이나 걸렸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간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그램 빼려다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정말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알약으로 살이 빠진다는 건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검증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칼로리 수치를 맞춰야 합니다. 섭취 칼로리가 소모 칼로리보다 적어야 하죠. 균형 잡힌 식단은 탄수화물 45%, 단백질 25%, 지방 30%로 구성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세요. 근력 운동은 주 2-3회 실시해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수면인 7-8시간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로 코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월 2-3kg씩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용량 비타민 E로 하루 400IU 이상 섭취 시 뇌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는 고용량 비타민 E인데 하루 1만 IU 이상 섭취하면 간 손상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빈혈이 없는 사람이 복용하는 철분제로 철분 과잉으로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는 콜라겐 보충제인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가르시니아 추출물로 간 독성이 있으면서 체중 감소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 5가지는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착각 속에 여러분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보조제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비타민 E 대신에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아보카도를 드세요. 비타민 A 대신에는 당근, 호박, 고구마, 시금치를 드시고요. 철분제 대신에는 혈액 검사 후 필요시만 보충하거나 살코기와 시금치를 드세요. 콜라겐 대신에는 생선, 달걀, 두부와 함께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고요. 가르시니아 대신에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하세요.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식탁 위의 다양한 음식들에서 자연이 주는 완벽한 영양소 조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30분 걷기로 심혈관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죠. 햇볕 아래에서의 비타민 D 합성으로 면역력과 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과 대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몸과 마음의 회복 시간이 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예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보조제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겪으신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겁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모두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또 다른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